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입니다.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서 정의의 미학 두 번째 논의를 롤스와 노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학자는 롤스와 노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롤스와 노직을 모시고 토의하는 가상의 대화에 주의를 잘 기울이면 여기에 있는 이 주요 이론들을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오늘 등장하는 학자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존 롤스 그리고 로버트 노직입니다. 먼저 제가 말문을 트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분류하신 정의의 유형 중에서 분배적 정의가 인상적입니다. 자, 교정적 정의나 혹은 다른 말로 시정적 정의라고도 하는 교정적 정의나 교환적 정의 혹은 다른 말로 상호적 정의라고도 하는 이 교환적 정의와는 달리 분배적 정의는 공동재산을 사적 재산으로 분배할 때 사람의 가치 혹은 공적을 고려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군요. 즉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특수적 정의 중에서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람의 가치, 공적, 즉 그 사람이 공동체의 공동선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 공적을 고려하여 공동의 재산을 사적 재산으로 분배한다. 이것이 분배적 정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즉 분배적 정의는 교정적 정의나 교환적 정의와는 달리 분배를 할 때 그 사람의 가치, 공적을 고려한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와 공적을 고려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 공적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재산을 사적재산으로 분배할 때 그 사람의 공적, 가치를 고려하여 분배한다라고까지 언급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치 혹은 공적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서 그런데 현대의 경제 시스템을 고려할 때 그 분배의 기준을 능력, 업적, 필요로 설정해 볼 수 있어요. 능력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오랜 경력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분배받을 수 있죠. 자, 업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더욱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필요를 기준으로 할 경우 능력이나 업적과 무관하게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분배할 것입니다. 현대의 경제 시스템 잠시 뒤에 제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언급할 건데 이 현대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 현대의 경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배의 기준을 설정할 때 관여하는 요인이 크게 능력, 업적, 필요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어떤 경력과 자격증을 중심으로 그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고 업적은
실제로 어, 산출한 재화의 양을 기준으로 분배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더욱 많은 업적, 즉 더욱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과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실제 그 사람의 기본적 욕구가 무엇인가, 즉 기본적 욕구가 있다면 업적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그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어떤 분배 기준을 우위에 둘 것인가? 여기에 온전히 합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즉 능력을 우위에 둘 것이냐, 업적을 우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필요를 우위에 둘 것이냐. 자, 여기에 합의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경우 소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하라는 원리를 다루지요. 즉 자본주의는 능력과 업적을 분배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기준으로 업적을 강조합니다. 자, 반면에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경우 소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라는 원리를 따릅니다. 즉 공산주의는 능력과 필요를 분배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기준으로서 필요를 강조합니다. 결국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업적이냐 필요냐라고 하는 논쟁에 직면하는 셈이지요. 나아가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전쟁 상황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의 대표적인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기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했느냐, 즉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업적이 높다면, 즉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했다면 그 사람에게 더욱 많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즉 일한 만큼, 업적을 낸 만큼 분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공산주의 시스템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합니다. 즉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느냐, 얼마나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이 기여하였느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재화를 생산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즉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분배를 하라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적을 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많은 기본적 필요가 요구된다면 그 기본적 필요에 맞는 부합하는 재화를 공급한다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설령 업적이 낮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족이 많아서 그 가족의 기본적 필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보다 많은 양의 어떤 재화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만큼 재화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즉 여기서 필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치품, 예를 들면 아우디나 페라리 같은 고가의 상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필요,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관여하는 필요를 의미합니다. 이 필요를 온전히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이것을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업적을 강조하는 반면에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은 그러한 업적과 별도로 실제 그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가 얼마나 요구되느냐, 즉 필요를 강조하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업적을 강조하느냐 혹은 필요를 강조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이 쟁점을 두고 온전히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질적으로 다른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현대 경제 시스템을 고려할 때 업적을 우위에 두는 분배 기준을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를 우위에 두는 기준을 설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자본주의는 업적을 강조하기에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능한 많은 양의 업적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결국 업적을 강조하는 시스템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인간의 속성을 활용하는 셈이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월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상향 평준화, 즉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상태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죠. 자본주의는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러한 인간의 성향, 즉 경제적 인간의 속성 덕분에 최대한 그 업적을 극대화하려고 인간들이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이러한 경제적 인간이라는 속성으로 자신의 업적을 극대화하여 결국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요.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즉 상향 평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어서 그런데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거나 열악한 능력을 지닌 사람 A를 고려해 봅시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지요. 그 결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은 업적을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직면하는 한계이지요. 반면 공산주의는 필요를 강조하기에 A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러한 측면은 필요를 강조하는 공산주의의 우월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 구성원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많은 성과를 산출하려는 동기가 약화됩니다.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지면 그 사회는 하향 평준화로 인해 심각한 절대 빈곤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필요를 강조하는 공산주의가 직면하는 한계인 셈이죠. 우리 앞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업적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경제적 인간의 속성을 발휘하여 이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는 그 능력이 우월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낼 가능성이 있지만 우연히 열악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업적을
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연히 능력이 열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업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빈약한 업적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즉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설령 A가 우연히 열악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화를 분배를 합니다. 즉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화는 언제든지 분배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셈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설령 능력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필요에 따른 분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시스템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적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필요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업적을 내든 혹은 빈약한 업적을 내든 기본적 욕구를 언제든지 충족을 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리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이러한 이 동기가 온전히 유발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그 사회가 상향이 아닌 하향 평준화로 인해서 절대 빈곤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직면하는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즉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자본주의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고,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 역시, 즉 필요에 따른 분배 역시 그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업적에 따른 분배가 더욱더 우월한가, 아니면 필요에 따른 분배가 더 우월한가, 즉 분배의 기준과 관련하여 온전한 합의를 이루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어서 알로 능력이라는 분배 기준 역시 일정한 한계에 직면합니다. 오랜 경력과 자격증이 탁월한 성과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지요. 요리사로서 오랜 경력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지요. 결국 능력은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는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는 셈이지요. 자, 앞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업적과 필요에 따른 분배 기준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어서 이 능력을 기준으로 뭔가를 분배한다고 할 때, 즉 능력을 분배의 기준으로 설정할 때 직면하는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떠한 영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즉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그 영역에 참여를 해온 그런 시간적 길이, 즉 경력과 혹은 그 능력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이 자격증이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인데, 과연 오랜 경력과 그 영역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영역과 관련한 재화의 이 생산성에 온전히 기여하고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요리를 해왔고 요리와 관련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 능력은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일 수도 있어도 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탁월한 성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아주 탁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분배 기준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월한 측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분배 기준을 탐색하는 과정은 가능한가라는 문제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 우리가 그간 살펴봤듯이 분배의 기준을 능력 혹은 업적 아니면 필요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장단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온전히 합의하기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분배 기준을 탐색하는 과정에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상황을 이 문제 상황에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학자로서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로서 롤스의 견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